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단어는 유리식, 유리함수를 다루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유리식은 사실 유리수적 표현을 갖고 있는 그런 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다항식, 두 개의 다항식 A, B가 있는데 A, B의 B, 즉 기준량, 비교량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분모 분자꼴로 나타내는 이런 꼴로 나타내는 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던 다항식의 분모를 1로 본다면 다항식은 사실은 다 유리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정수를 다 유리수라고 나타내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항식과 유리식의 이제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게 정말 분수처럼 생긴, 그러니까 즉 분모가 상수가 아닌 어떤 유리식을 분수식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유리식의 기본 성질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중학교 때서부터 초등학교 때서부터 계속 해왔던 내용인데, 분모 분자에 어떤 똑같은 수를 이런 식으로 곱해줄 수 있거나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이그젬플 37번을 볼게요. 다음 유리식을 약분하여 기약분수식으로 나타내세요. 기약분수라는 얘기는 기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기자에 이제 약분이 다 됐다 해서 약분이 다 마무리된 그런 얘기죠. 기약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공통인수를 나눠주는 건데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인수라고 봤을 때 4xy를 분모 분자가 둘 다 똑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분모 분자를 4xy로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면 분자는 2y만 남아 있을 거고요. 분모는 3x 제곱이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인수를 봐야 하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줍니다.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x-2가 공통으로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x-2로 나눠주게 되니까 분자는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x 플러스 2만 남고 분모는 x-5만 남아서 이런 식으로 기약분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8번 두 개의 유리식이 있는데 두 유리식을 이제 통분하라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통분한다고 했을 때 분모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을 하죠. 최소 공배수를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런 유리식도 최소 공배수, 즉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유리식을 인수분해했으니까 이렇게 두 번째도 이렇게 생겼는데, 가만 보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두 식의 최대 공약수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와 이제 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갖고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그 앞부분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각각 갖고 있는 모든 인수들을 다 써주는, 즉 x-1, x-2, x 플러스 1이 이 두 유리식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유리식에서는 x 플러스 1이 없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이렇게 x 플러스 1을 곱해주고, 두 번째 식은 x-2가 없기 때문에 x-2를 이런 식으로 곱해주게 되면, 자, 분모가 똑같은 인수분해 식으로 표현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유리식을 통분할 수 있습니다. 자, 유리식 사칙 연산하는 거는 유리수 연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이미 통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곧바로 분자끼리 이렇게 연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분해서 써야 돼요. 이렇게 답을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약분을 하지 않으면은 또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기약분수 형태로 답을 써왔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땐 약분을 해야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통분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x-1과 x 플러스 1의 최소 공배수는 그냥 이 두 식을 곱하는 거죠. 따라서 각각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지면서 통분을 해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복잡해 보이지만 인수분해가 필요한 것들은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이렇게 분모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봤을 때 분모 분자 이렇게 곱해지면서 약분이 되죠. 그래서 답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 나눗셈이 있는데 우리가 나눗셈을 곱하기 역수로 고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로 고치고 분모 분자 뒤집어서 인수분해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분해주고 계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뭐 똑같죠. 그 분수 계산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분수에도 가분수, 진분수, 대분수가 있는 것처럼 유리식에도 가분수식, 진분수식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분수식과 진분수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분수라는 거는 분자가 분모보다 뭔가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이 밑에 있는 이그젬플 보시면은 전부 다 이게 가분수식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2x-7이 있고 x-3이 있다고 봤을 때 일단 바꾸는 법은 일단 쓰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사실 그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x-7을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x-3 하면 몫이 2고 자 2x-6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빼주면서 여기가 -1이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검산식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몫이 2고 x-3분의 나머지가 -1을 여기다 올려 써서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지 않고 곧바로 하게 되면 저기 x-3을 일단 분자에다가 똑같이 씁니다. 그러고 생각을 하기를 분자의 인수가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2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곱하기 2라고 하는 개수가 괄호로 분배 법칙이 됐을 때 상수항이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상수항은 -7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의 상수항이 더 있어야 될 거고 그러고 나서 x-3 이런 식으로 써주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빠릅니다. 자, 그럼 얘를 두 개의 분수로 분해해서 쓰게 되면 이런 식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 위에 나온 결과하고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분수식이 있다면 걔를 이런 꼴이죠. 다항식과 진분수식 형태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그젬플 40번을 보시게 되면 그와 같은 원리로 이 4개의 가분수식들을 보기와 같이 이런 식으로 다 분해를 한 거예요. 일종의 몫과 나머지로 다 분해를 한 거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자연수 부분들끼리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식만 남아 있어요. 분수식만 이렇게 남아 있을 때 이 4개를 또 통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2개씩 묶어서 계산을 먼저 합니다. 왜 하필 이렇게 2개씩 묶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지우고요. 이렇게 2개씩 묶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얘를 통분을 하다 보면은 x-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분자가 이런 식으로 되고 분모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x끼리 소거되고 여기서 상수항이 분자가 마이너스 2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x-5고 x-7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두 분수를 통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x-7 x-5라고 보면 x 소거되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수항을 갖게 되는 분자로 맞춰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공통인수로 또 묶어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연산의 용이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힌트를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 분모의 상수항의 차이가 동일하게 2씩 나는 그런 분수식끼리 묶어갖고 계산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분분수라고 하는 것과 번분수라고 하는 거 있어요. 번분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아니죠, 한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종종 등장하는 식이긴 한데 부분분수라는 거는 이제 이때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분분수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a분의 1과 b분의 1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분수식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 통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통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꿔요. 그런데 이때 우변에 만들어진 분자를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인수의 곱의 형태로 표현된 a, b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식을 다음과 같은 분수식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부분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분수 표현을 왜 번거롭게 하는지는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인수가 곱의 형태로 분모에 들어가 있는 분수식을 봤을 때 이때 약간의 요령이 있다면 두 식을 보고 작은 것을 A로 줍니다. 작은 것. 그 다음에 큰 식을 B로 줘요. 큰 것.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b-a분의 1이라고 하는 계수를 취하게 되고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식이. 그래서 보게 되면 큰 거 빼기 작은 거를 하게 됐을 때 여기가 항상 양수값이 나오게 돼요. 2분의 1 이러고 그리고 여기는 x-1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변형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뭐냐라고 하면 이그젬플 41번을 바로 볼게요. 이그젬플 41번 이 세 개의 분수식이 있죠. 이렇게 이 세 분수식을 각각 부분분수로 표현을 바꾸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개수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큰 거 빼기 작은 거 했을 때 1 차이가 나요. 여기도 보시면은 뒤에 있는 분모와 앞에 있는 분모의 차이가 1 차이가 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1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1분의 1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안 쓴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보게 되면 자, 연쇄적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이 그 소거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앞에 있는 x분의 1과 제일 마지막에 남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만 남아서 이 식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았지만 다음과 같이 간단한 분수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답을 얻은 결과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 분수 표현을 바꾸는 거는 이제 수원 단원에서 수열 내지는 미적분 단원에서 급수 이런 단원들에서 이제 자주 활용이 되는
기법이에요. 분수식을 계산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 표현식, 지금 이 표현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외워서 숙지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번분수식인데, 번분수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 분모 분자에 분수식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 있는 분수 표현이라고 돼 있어요. 번분수. 이게 번자가 이제 거듭됐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뭐 이런 거죠. 4분의 1분의 3분의 2. 이때 4분의 1이 분모고, 이때 이제 3분의 2가 이제 분자고, 이래서 이제 분모 분자가 분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런 분수식을 번분수식이라고 하겠는데, 쉽게 보면 이런 식으로 외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까운 것끼리 곱하고 먼 것끼리 곱해서 가까운 거는 분모에 있고 먼 거는 분자에 있다. 이런 식으로도 외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고요. 초등학생들이나 뭐 이렇게나 할까. 우리는 분수식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이렇게 똑같은 수를 곱한다. 그래도 식은 동일하다 라는 성질을 알기 때문에 귀찮은 게 사실 이 분모 부분이 귀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모 부분 B와 D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게, 동시에 약분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BD를 한꺼번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모 분자에 귀찮은 분수들을 한 번에 약분해 줄 수 있는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 주는 이런 방법을 알고 있는 거를 더 권장을 합니다. 이그젬플 42번 푸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를 이제 번분수로 가까운 거 곱하고 먼 것끼리 곱하고 이러기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번잡스럽고 통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갑니다. 이 분모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x를 한 번에 곱해버리게 되면 식이 이렇게 쉽게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자, 분모 부분을 보게 되면 각각 분모 분자에 이런 분모의 표현들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1-x와 1 플러스 x의 최소 공배수인 이 식을 분모 분자에 한꺼번에 곱하게 되면 그냥 곧바로 이렇게 표현이 바뀌고요. 계산이 이런 식으로 용이하게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비례식도 사실은 유리식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유리식과 비례식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비례식도 한번 보고 넘어가는데, 당연히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계산했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여기가 이제 내항의 곱,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외항의 곱 끼리 이제 서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배우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해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원리가 뭐냐 했을 때, B가 같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바꾸죠. A 대 B와 C 대 D의 B가 같다는 얘기는, 이 표현은 비례식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유리식이에요. 해서 이제 이 비례식을 유리식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으로 이렇게. 그래서 B가 같다는 얘기를 그 분수 B분의 A는 D분의 C가 같다. 근데 그때 그 같은 값을 일종의 이제 어떤 상수값 K로 잡게 되는데, 이때 이 K를 비례상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수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보게 되면 지금 이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식들을 얻어낼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밑에는 이제 분모 분자의 위치를 바꿔놓고 있는데요. 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B분의 A하고 D분의 C가 이렇게 있었는데,
현재 B하고 C가 이제 이런 식으로 스위치, 자리를 바꾼 것처럼 보이죠.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자리를 바꿨냐라고 했을 때 양변에 B를 곱한 거예요. 여기에 B를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 C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C를 이런 식으로. 얘도 여기에 이렇게 쓰죠. 양변에 어떤 똑같은 수를 이렇게 곱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이렇게 약분되고 C가 생기고 C는 이렇게 약분되고 B가 이렇게 생겨서 마치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B하고 C가 이렇게 서로 이게 서로 자리를 바꾼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비례상수 K의 값과 같기 때문에 이걸 또 바꿔보면은 또 이런 표현을 얻게 됩니다. 3개짜리도 마찬가지죠. 이그젬플 43번 푸는 거를 볼게요.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A 대 B가 3대 2라고 하는 B를 줬기 때문에 곧바로 그냥 비례상수 표현 들어갑니다. A를 3K, B를 2K라고 잡아보면 이 A와 B를 전부 다 3K와 2K로 바꿔봤을 때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비례상수는 결국 약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13분의 1이라고 하는 B의 값을 얻어낼 수 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X 대 Y 대 Z가 2 대 3 대 4라고 하는 B를 통해서 X를 2K, Y를 3K, Z를 4K라는 비례상수 K를 이용한 표현으로 바꿔보았을 때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값 역시 X분의 Y, Y분의 Z, Z분의 X가 모두 비례상수 표현을 이렇게 취하게 되면은 결국 비례상수 K는 다 약분이 되고 최종적으로 3분의 10이라고 하는 이런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비례식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X 대 Y 5대 2다. 그 다음에 Y 대 Z는 3대 2다. Z 대 W는 6대 5다 해가지고 X 대 W의 B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비례식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나와 있을 때는 오히려 비례상수 K가 불리합니다. 비례상수 표현이 더 불리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분수식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시죠? X 대 Y라고 하는 거를 그냥 곧바로 Y분의 X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여기에서 한번 보고 가면 전항 대 후항이라고 하는 B가 있다고 했을 때 전항이 우리가 보통 분자로 보고 후항을 분모로 보죠. 초등학교 때 이제 다 배우죠,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수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분수식으로 바꿔버려서 이렇게 연속으로 곱해버리게 되면 이 Y, Z 약분이 돼서 결국 W분의 X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분수들 계산에 의해서 2분의 9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W분의 X죠.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다시 B의 비례식으로 표현을 바꿔주면 X 대 W는 9대 2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답을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비엘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거는 가비가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요. 가자가 이제 더할 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비할 때 비율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식을 더했을 때 생기는 이 리자는 이치리자예요. 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비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현대 수학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용되던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텐데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서 사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비엘이란 여러 개의 비례식들이 이렇게 서로 같은 비를 갖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A 대 B, C 대 D, E 대 F 이렇게 세 개의 비례식이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면 당연히 B분의 A, D분의 C, F분의 E가 서로 같을 건데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합쳐버려도 똑같다 이 얘기예요. 분모들끼리 합치죠. 분자들끼리 합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 표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앞에 P, Q, R이라고 하는 각각의 개수를 붙여도 성립한다 이 얘기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이해를 해서 처음 비례식, 처음 분수식에서 분모 분자에 이런 식으로 P를 곱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분모들끼리 분자들끼리 이렇게 합을 해도 그 B는 유지가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은 3개가 나왔는데 이 가비에리 같은 경우에는 3개 이상 뭐 n개의 B에 대해서도 항상 확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은 나오지는 않겠죠. 이그젬플 44번 앞에 주어진 가비에 리라고도 쓰는데 이라고도 쓰고 어차피 이게 한자어라서 상관은 없습니다. 리나 이나 가비의 이를 증명하여라. B분의 A, D분의 C, F분의 E가 어떤 동일한 비례상수 K와 같다면 이렇게 표현을 봤을 때 다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K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A 플러스 C 플러스 E, B 플러스 D 플러스 F 이렇게 이항합니다. 지금 이거를 분모로 좌변의 분모로 이항하게 되면 자 이렇게 K 이런 결과를 얻는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똑같죠. 두 번째도 PA, QC, RE라고 하는 것을 양변 아까 이제 여기에 양변에 이제 P를 곱한 거 여기에 이제 Q를 곱한 거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식을 또 얻게 되고 같은 내용이죠.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이항하게 되면 똑같은 식을 얻게 된다 이 얘기예요. 뭐 증명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고 이그젬플 45번을 볼게요. 그래서 가비에리가 실제로 사용되는 문제인데 어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비례식이 주어졌어요. 이때 상수 K 값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개의 분수 값이 같대요. 그럼 그냥 그대로 합쳐버립니다. 이렇게 분자끼리 이렇게 합쳐지는 거 보이죠? 분모끼리 또 이렇게 합쳐지는 거 보이고요. 합쳐 놓고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간단한 식이 나와서 약분까지 다 되죠. 그래서 K 값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유리함수 단원이니까 유리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유리함수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유리함수란 당연히 그 표현 형태가 유리식으로 표현된 거겠죠. 그런데 아까 다항식도 유리식이라고 봤기 때문에 다항함수와 다항함수도 사실 유리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분수처럼 생긴 함수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다항함수와 분수함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카테고리를 아울러서 이제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와 같은 4개의 함수 표현을 봤을 때 정말 분수처럼 분모와 분자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을 갖고 있는 2번과 3번, 4번 같은 것들을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항함수죠. 1차 다항함수.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그런데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약간 특이한데 분모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취하지 않아요. 정의역에서. 그래서 실수 전체 값에서 분모 값이 0인 x값을 제외시켜 준다는 거를 이제 꼭 염두에 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두 번째 함수 보시면은 표현이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약분을 한 결과를 보게 되면 x 플러스 2로서 1번 함수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단 x 값이 2가 아니죠. 그쵸. 2죠, 2. x 값이 2를 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보게 되면 x에다가 2를 대입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럴 거 왜 이렇게 썼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이제 다 상황이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그런 거는 이제 추후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어찌됐든 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정의역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면은 지금 이 1번과 2번 함수는 어떤 그래프적 차이를 띱니까? 라고 보게 되면 그림을 한번 살짝 보게 되면 지금 1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직선 그래프가 되는데 2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때 자 여기 x가 2인 부분에서 2,4겠죠? 네, y 값이 4인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점이 하나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선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에 점이 하나 비어 있는 그런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 하에서는 하고 많은 유리함수 형태 중에서 이런 형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요. 분모도 1차식이고요. 1차 다항식이죠. 분자도 1차 다항식. 근데 이제 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상수항만 있게 되고 아무튼간 1차 다항식 이하의 그런 형태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그래요. 이거보다 이제 더 복잡한 차수가 올라간 유리함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x분의 k 이거 처음 배우는 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하면서 그때 처음 나오죠. 그때 이제 그래프적 성질들을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정의역은 당연히 x값과 y값이 0 제외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이라고 하는 개념 존재하죠. x축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죠. 그래서 점근선 k값이 양수일 때는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음수일 때는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지게 되고 그리고 현재 대칭성이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원점 0,0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 선이 y는 x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어보면 이 선이 y는 x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45도로 내려 그으면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고 여기도 이렇게 그어보면 y는 마이너스 x인데 이 선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선들에 대해서도 대칭 형태를 띠고 있는 쌍곡선이다 라는 거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점점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 중학교 때 다 해서 알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형태들을 숙지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평행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러한 표현식을 이러한 유리함수의 표현식을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 아까 앞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었죠. 이제 ax 플러스 b 여기가 b가 아니라 cx 플러스 d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정식을 계산하거나 어떤 x나 y의 값을 구할 때 계산할 때는 이러한 일반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계산에 유리해요. 그런데 이런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릴 때 유리해요. 그래프 그림이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유리하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과 표준형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숙지를 그러니까 바꾸는 연습들을 좀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서 x축과 y축의 평행이동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y-p에 x-p에 k였는데 이때 이 마이너스 p가 이건 p가 아니죠. 현재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q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변으로 이렇게 플러스 q로 이양된 형태라고 보게 되면 x축과 y축의 평행이동 요소를 갖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따라서 이제 정의역도 옮겨지게 되고 치역도 이제 그 점근선이 옮겨지니까 점근선도 이런 식으로 옮겨지니까 정의역과 치역도 빠져야 되는 실수값이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당연히 대칭점도 옮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칭선 같은 경우에도 같이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y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유지하죠. 그래서 x-p 플러스 q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반대쪽으로 보면 y는 마이너스 x-p 플러스 q에 대해서 대칭이다. 대칭선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함수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x 하나 대 y 하나가 대응하고 있는 1대1 대응함수예요. 1대1 대응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리함수,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때 배우는 유리함수들을 표현은 대체로 역함수를 다 갖습니다. 이그젬플 46번 보면 자, 유리함수 y는 x분의 3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곧바로 이런 표현들 추가시켜주면 되겠고요. 이그젬플 38번으로 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유리함수가 이렇게 일반형 표현을 주어줍니다. 일반형 표현이죠. 이런 게.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뭐냐 했을 때 아까 앞전에 나왔던 가분수식 표현 있죠? 가분수식 표현을 다항식과 진분수식으로 이렇게 바꿨던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제 2x-3 여기 밑에 써놨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를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목과 나머지 이렇게 나오죠. 해서 다항식과 이렇게 진분수 표현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드디어 표준형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표준형을 얻게 되면은 평행이동 요소가 보이죠.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 요소가 보이니까 여기 기존에 있던 그 대칭 점 역할을 했던 원점을 이렇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이 점을 기준으로 십자가 정근선을 긋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y가 2, x가 그냥 1이죠. x가 1, y가 2 이러한 수평과 수직에 대한 점근선을 그리고 분자 상수값 확인하죠. 지금 현재 K 분자에 올라가 있는 상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 정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2사분면, 정근선 기준으로 2사분면입니다. 정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짝수사분면의 그래프 개형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항상 x절편과 y절편 확인합니다. 이렇게 y절편과 x절편이 존재하게 되는데 x절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일반형에서 찾기가 쉬워요.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바로 보이죠. 여기서 2분의 3이라는 거. 그 다음에 y절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때는 그 여기가 편합니다. 일반형이 계산하는 데는 편해요. x값에다 0 바로 대입하면 또 y값 빠르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y 절편은 그렇게 찾았죠.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줍니다. 절편까지.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역함수가 존재해요.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역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보면,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 주어진 식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이 x와 y를 자리를 바꿔서 쓰면 이렇게 얻어지는 함수가 바로 곧 역함수죠. 그래서 이 역함수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대칭점이 2,1로 이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2,1을 중심으로 분자에 있는 상수 확인하고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y절편과 x절편까지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얻어낸 결과를 놓고 보아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현재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함수는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이 점 넘어오시는 거 보이죠? 지금 이 y는 x축을 중심으로 원래 여기에 이제 1,2가 있었는데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2,1이 넘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설명하는 이 부분만 확실히 숙지를 해도 이게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이거 알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함수가 보통 문제에서 우리 학생들을 조금 뭐 귀찮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렇게 일반형으로 줘요. 일반형으로 주어주고 그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또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일반형만 놓고 보았을 때 점근선의 방정식을 바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러합니다. 자, x축 점근선은 분모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유리함수의 이 세로점근선을 보시면은 세로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때 이 세로점근선의 x는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정의역 x 중에 x의 원소 중에 알파는 없기 때문에 이런 세로점근선이 그려지거든요. 그럼 왜 없겠어요 했을 때 분모의 값이 0이 되는 x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c분의 d. 그 다음에 놀랍게도 수평점근선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어지는 여기 저기 뭐야, 요 곡선을 좀 위로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그려지는 수평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y는 베타라고 보게 되면, 사실 이거는 그 수투의 극한을 이해하면 굉장히 조금 그냥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x의 값이 충분히 크다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냥 x의 값이 엄청 큰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a 옆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1억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모도 c 옆에 똑같이 1억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a억 그러고 1의 자릿수 b 있는 거죠. 이거는 c억에 1의 자릿수 d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뭐 2억 3원이다 했을 때, 이 2억 3원이라고 했을 때 이 3원은 사실 버려도 되는 거죠. 여기는 뭐 4억 5원이다 그러면은 4억에 비해서 이 5는 버려도 되는 거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얘는 거의 근사값으로 c분의 a를 취할 거다 이 얘기인데, x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 오른쪽 끝으로 그래프가 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는 이제 왼쪽이겠죠. 작아지는 거. 자, 그런 상황이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x의 개수비로 이렇게 수렴을 할 거라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구하는 것도 이 1번처럼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어지면 아까 앞에서 문제 통해서 확인을 했죠. 표준형으로 주어지게 되면 대칭점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P, Q라고 하는 P, Q라고 하는 대칭점을 가지고 그냥 곧바로 이렇게 옮겨버리면 돼요. PQ의 위치만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죠. 항상 이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역함수 구하는 거.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좀 외우면 좋습니다. 자, 요렇게 보게 되면 오른쪽 대각선이죠. 그래서 그 A와 D의 위치와 부호를 모두 바꾼다. 위치와 부호를 모두 바꾸는 이런 식의 표현인데 이거 외우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 좀 빠릅니다. 역함수 같은 것도 그냥 바로 구해가지고 계산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빠르게 풀고 싶다, 나는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외우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잘 알아서 숙지를 해 놓으세요.